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디지털마케팅부 염정차장입니다. 오늘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찐시황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저 혼자 해보라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직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일단 벌써 목요일까지 왔는데 오늘도 사실 시장은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중심이 됐던 섹터라든지 종목 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리포트도 한번 더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는 이제 빅 이벤트, 오늘 밤 10시 30분이죠. CPI 지수,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좀 우려감, 사실 이제 관망세가 오늘은 좀 짙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사실 좀 예정이 됐었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뭐 예상치로는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한 6.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기대치보다 만약에 좀 하회를 할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크게 좀 환호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나온다면은 사실 좀 시장은 다소 좀 단기간에 오른 좀 단기 또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은 보여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 둔화 폭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 지수가 이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도 물가지표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이 서비스 물가지표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하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이제 오늘 미국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마지막 금요일 우리나라가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영향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JP모간에서 이제 앞으로의 CPI 지수에 대한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이 좀 나타날까라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인 6.5% 예상 정도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약간 1.5%에서 2% 정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6.4% 미만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3% 이상 강세장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반대로 만약에 좀 그에보다 우리가 정말 지금 예상한 것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좀 생각하기도 싫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또 충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CPI 지수에 대한 뭐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오늘은 전반적으로 뭐 주도 섹터가 크게 없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그리고 단기간에 오른 섹터가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정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 뭐 주도 어떤 섹터가 뭐 크게 지금까지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섹터로의 부분으로의 좀 관심을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또 신재생 쪽에 대한 또 관심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 일단은 전 시장 자체는 상방은 아직도 사실은 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방은 좀 지키고 있다라는 좀 분위기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일단 1250선을 좀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더 떨어질 거다라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또 마찬가지로 환율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에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아직은 좀 해소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시장으로의 유입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또 제가 또 이제 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또 이제 물어봤더니 사실은 최근에 양상도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면에서는
뭐 사실 외국인 기관들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기관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기관들은 스탠스를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전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뭐 내일 CPI 지수 괜찮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기관들이 지금까지 조금은 좀 눈치를 보면서 기다렸던 이런 수급들이 같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전체 시장을 좀 알아봐야 되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지금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으로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역시나 이제 반도체 섹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보합선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 LG엔솔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번에는 좀 흐름이 좀 특별히 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현대차 쪽, 이제 완성차 쪽이 그나마 좀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현대차, 완성차 쪽은 아무래도 뭐 전기차 수요의 감소라든지 테슬라의 폭락 테슬라의 이제 어떤 급락 이후 이제 반등세가 다시 나아졌기 때문에 현대차 역시도 바닥에서 지금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코스피 쪽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사실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 쪽의 상황이 조금은 더 나은가? 뭐 사실은 뭐 그 대동소이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플러스 쪽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시총 상위 종목은 없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글씨가 너무 좀 작아서, 지금 폰트가 작아서 이게 더 이상 키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관심 종목 일단 좀 크게 뭐 2차 전지 섹터를 보겠고요. 2차 전지에서 오늘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뭐 SK 이노베이션이 워낙에 최근에 뭐 하향 리포트라든지 워낙에 좀 종목에 대한 좀 하향 리포트에 대한 반등으로 반발 매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SK 테크놀로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분리막 쪽에서 워낙에 그 지금까지의 시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일단은 좀 보여진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지금 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은 반도체 주요 섹터 내에서의 주요 종목들 전반적으로는 오늘 보합도는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뉴스 내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게 이제 하나솔루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오늘 2%대로 마감을 했지만 사실 장중에는 한 5%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에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이 뭐 9%, 7%씩 상승을 하면서 오랜만에 신재생 쪽에서의 강세가 좀 보여지는 모습, 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주, 뭐 카카오, 네이버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세가 나왔었던 종목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좀 나온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20% 이상 반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은 단기간 뭐 좀 챙겨가는 이런 플레이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오프닝주인데요. 리오프닝주는 사실 지금 오늘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해요. 리오프닝주 전반적으로 뭐 항공주는 최근에 흐름이 살짝 좀 끊겼고,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뭐 중단이라든지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항공주는 살짝 지금 쉬어가는 분위기, 마찬가지로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호텔, 면세점 관련된 호텔신라, 그리고 뭐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4%대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역시도 지금 저는 종목에 대한 뷰는 역시나 좋기는 한데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집중을 받았던 종목이다.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번 주의 흐름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뭐 그 중에서 리오프닝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중 최근에 이제 중국 내 임플란트 시장 확대라든지 그리고 뭐 수요량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있었죠. 그에 대한 부분만 좀 움직이는 모습 좀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의 이 섹터는 많은 분들도 사실 다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내가 가장 보기 좋게 이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사실 이보다 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 있는 데서는 이 섹터 내에서도 더 쪼개서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좀 흐름 그리고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관심 종목 정리라든지 종목에 대한 어떤 솔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2차 전지 섹터가 사실은 처음에는 뭐 셀업체에서 소재업체 쪽이 집중이 됐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2차 전지 내에서 셀업체, 소재업체 쪽에서도 양극재 업체, 그리고 음극재 업체, 뭐 동박, 분리박 업체, 그리고 장비 업체, 그리고 최근에는 뭐 리튬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한 대여섯 개 정도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 종목이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같이 오르지 않거든요. 하루에 다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사실 기본 우리 세팅을 좀 잘 해놔야 사실 매매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데 편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금 더 관리 종목에 대한 부분을 한마디로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시장이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눈에 보이는 종목이 몇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몇 안 되는 종목에 대한 좀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리포트를 가지고 온 이유는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좋게 보지만 앞으로도 좋게 보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포트를 띄워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단연 1등은 저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하나솔루션이 오늘 뭐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했지만 오히려 전 잘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 번에 오르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그 좋은 뷰를 갖고 있는 종목이 한 번에 오르면 그만큼 단기간에 좀 또 조정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 대규모 증설에 대한 뉴스,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많은 리포트들, 제가 리포트 찾아보니까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리포트 오늘만 한 15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냥 그 중에서 제가 내용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보기 좋았었던 리포트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나솔루션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결정. 여기서 최대 규모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고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의 지금 퍼스트솔라라는 태양광 업체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퍼스트솔라가 갖고 갈 수 있는 생산량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갖고 갈 수 있는 생산량 대비해서 퍼스트솔라가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근데 그를 앞설 만큼 캐파를 증설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최대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서 주요 골자는 사실 그겁니다. 하나솔루션이 고맙다가 아니고 내가 IRA에 대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IRA에 대한 발표 이후에 정말 미국 내에 이런 투자가 유치가 됐다. 결국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본인이 잘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이 하나솔루션뿐 아니고 유치를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미국 내에서의 고용 확보거든요. 미국 내에서의 노동시장 고용 확보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그를 통해서 다시 경제 재개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하나솔루션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유의미한 좀 투자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 투자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글을 쭉 보시지 말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서 지금 미국이 모듈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지금 2021년 말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1.7기가와트인데요. 1.7기가와트고 원래는 추가적으로 1.7에서 추가적으로 한 1.4 정도만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럼 한 3.1 정도 기가와트 정도 되겠죠. 실제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1.4 기가와트인데 그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 추가적으로 더 캐파를 키우겠다라고 계획을 상향한 거죠. 그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시장에서 반응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3.2조를 들여서 신규 추가 확보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듈 쪽에 대한 공장, 모듈만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이 가능한 쪽은 3.3기가와트, 전체 5.2기가와트를 합쳐서 2024년까지 8.4기가와트, 2021년 말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1.7 대비해서 약간 4배에서 5배 정도를 확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캐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태양광 모듈 쪽에 대한 부분은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폴리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이 원재료가 되는 거고 폴리실리콘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모듈 공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든 우리나라에서건 지금 하나솔루션은 한국 공장, 말레이시아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셀까지 생산을 해서 이제 모듈에 대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죠. 근데 이번에는 전체 생산 라인 자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좀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드디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태양광 쪽에 대한 종목을 이야기할 때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는 원재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마진이 적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작년 이제 한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하고 그리고 지금 모듈을 생산하는 한마디로 폴리실리콘을 받아다가 생산을 하는 하나솔루션은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솔루션이 폴리실리콘도 확보를 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은 생산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아리시라는 폴리실리콘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자회사 개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부터 모듈 생산까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원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국 내에서의 이제 태양광에 대한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렸던 뭐 셀, 모듈, 인고, 웨이퍼, 셀, 모듈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모듈량을 좀 확인을 하면 되고 현재 12.4, 뭐 지금 미국 내에서는 1.7이지만 지금 한국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합쳐져서 지금 전체 캐파는 12.4 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2024년까지는 19기가와트까지 증설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고 계획보다 사실은 훨씬 뛰어넘는 2배 이상의 2배 이상으로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을 점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어떤 캐파 증설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IRA에 대한 시행에 대한 수혜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금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ITC라고 인베스트 텍스 크레딧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자국 내에서 미국 자국 내에서
공장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증설을 한다거나 생산을 할 경우에는 약간 세금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 조정돼서 약간 30% 정도를 한 앞으로 2032년까지 한 1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연간으로 한 2,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한 5조 이상 조 단위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제 혜택만 통해도 1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5조만 받는다고 해도 이번에 3.2조 투자 사실 뽑고 남는 장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솔루션 미국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지금 기존의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에서 주거용 모듈을 약간 점유율 약 30%로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에 대한 비중은 약간 10%. 그러니까 주거용이 세죠. 미국은 이 루프탑 태양광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주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거용 모듈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리고 산업용은 아직은 하나솔루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또 들으셨던 뉴스 기억해 보시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이 모듈 쪽뿐만 아니고 이 신사업 쪽에서 또 한 가지 사업 프로젝트가 지금 또다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ESS 장치 쪽이거든요. 최근에 ESS 장치 쪽에 대한 ESS 단지를 단지에 대한 계약에 대한 좀 공시가 나왔었죠. 그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태양광 설치해주고 팔고 설치해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에 대한 부분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넘겨주는, 결국은 에너지 회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지금은 미국 내에서 단순히 태양광 업체다라고 보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에너지 업체로의 어떤 모색을 하기 위한 이제 단계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또 이번에 하나솔루션이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또 보니까 증설 이후에 유휴 토지가 있는데, 증설한다고 다 꽉 채워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한 추가적으로 한 30~40%의 캐파를 증설 가능한 토지가 남아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약간 지금 쓰는 토지 면적이 한 60~70% 정도 쓰고 나머지 유휴 토지가 있다라고 한 내용을 보니까 추가적인 또 캐파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 내에서의 투자가 사실 좀 이제 좀 시작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빠르게는 내년부터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계속해서 이에 대한 수혜를 좀 한마디로 계속해서 수확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솔루션이 사실은 뭐 태양광 쪽에서 실제적으로 태양광 쪽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건 작년 2분기였었죠. 작년 2분기부터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이 실적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함으로써 그때 이후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IRA가 시행이 된 게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러면 하나솔루션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일봉 차트고요. 오늘은 이제 2% 상승,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7%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서 사실 이때부터 급등 나왔던 시절이 IRA가 시행된다라는 이러한 뉴스와 함께 급등 랠리가 시작됐었고, 이때 이제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8월 달이 가장 좀 핫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반에 걸쳐서 사실 주가가 거의 한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지금 5만 원이 살짝 깨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하나솔루션에 대한 그 분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분할 이슈는 사실 긍정적인 분할 이슈였지만 분할 이슈를 통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줬고요. 그에 대한 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한 51,000원 선이었던 것 같고요. 그 51,000원 선을 전후로 해서 사실 한동안 좀 움직였습니다.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지금 53,000원. 결국은 작년에 하반기에만 53,000원 이상 상고점을 좀 형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솔루션의 고점은 일단은 55,000원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 사실 12월 이후로 뭐 2차전지건 신재생이건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을 본 사실 폭이 워낙에 좀 컸습니다. 12월부터 1월 초까지 해서 지금 다 IRA에 대한 시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이 대부분 다 많이 빠져 있고 그에 대한 저점 4만 원 선을 깨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솔루션 신재생도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반등을 줬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이슈가 가장 좀 컸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추가적으로 오늘 더 급등을 했으면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5만 원 밑에서 오늘 움직였다 5만 원 돌파하지 않고 여전히 48,000원대에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45,000원에서 일단 뭐 48,000원 사이 내일은 또 어떤 움직임을 내일 시장이 워낙에 좀 만약에 좀 반응을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아서 반응을 크게 하면 5만 원 선도 단기간에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쌍고점 54,000원대, 55,000원대까지 다시 재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좀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솔루션 하면은 태양광 업체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태양광 업체들이 사실 많이 좀 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도 몇 안 되지만 태양광 쪽이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업체들이 많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상장된 종목이 많지 않고요. 하나솔루션과 태양광 쪽 하면은 보통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8%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오늘은 다소 이제 하락으로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 업체 맞고 태양광 비중이 90% 이상인 것도 맞고 다 좋은데 사실 미국 내 비중은 지금 10%도 안 됩니다. 그만큼 IRA 수혜를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아닌데 오히려 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대감, 미국 내에서의 기대감이 오히려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어제는 그에 대한 부분이 공이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니 하나솔루션이 좋지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수혜 앞으로 볼 것은 장기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이잖아 라는 이런 분위기에 단기적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또 매력적인 것은 하나솔루션보다는 주가가 조금 가볍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준다라는 부분이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작년 고점 대비해서 사실 지금 하락폭이 워낙에 좀 컸었고 거의 절반 가까이 좀 빠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IRA로 한 달 반 동안 급등을 했지만 보합권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상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솔루션은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고점 이후로 사실 전반적으로는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은 맞지만 아직은 뭐 IRA에 대한 수혜를 직접 볼 수 있는 횡보를 그에 대한 어떤 모습을 아직은 좀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좀 섹터가 같이 좋을 때, 신재생이 좋을 때 움직이는 이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은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솔루션 대비해서 안 좋다가 아니고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재생 쪽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솔루션이 대장이었던 것 같지만
오늘은 또 CS 윈드가 또 9%, 10% 가까운, 지금 장중에는 몇 %였나요? 14%. 사실 CS 윈드도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만큼 움직이는 게 좀 쉽지 않았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했었던 이유, 뭐 최근에 뭐 계속해서 뭐 공시 수주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꾸준히 있었는데 마찬가지고 신재생 쪽, 특히나 풍력 쪽은 더더욱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CS 윈드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바닥 신호에 대한 부분이 좀 캐치가 된 거죠. 바닥 신호 이후에 오늘 급등한, 갭상승한 이유는 미국의 풍력주들의 큰 반등이었습니다. 미국의 풍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루만 90% 급등한 또 종목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이 워낙에 좀 작은 종목, 브루스 윈드인가? 라는 종목이 장중에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이제 상한이 없기 때문에, 상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일제히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 신재생 실체가 있었던 하나솔루션과 더불어 CS 윈드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 그리고 저점에 대한 어떤 확인을 다지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는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 섹터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이렇게 또 2차적인 좀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급은 아니지만 그 밑단인 이제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쪽이 좀 크게 좀 힘을 받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저는 역시나 이런 흐름을 가져가면 신재생은 워낙에 저점 대비 다 좋지만 다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접근이 가장 좀 유효하지 않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솔루션이 그래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안전하면서도 조금은 좀 내실 있는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리포트 같이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섹터 중에서 움직였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관심 종목을 보면 또 엔터주 쪽의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엔터주 쪽에서 오늘은 장 초반에는 SM도 사실 좀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큐브엔터가 9%까지 상승을 했다고요? 그러네요. 9%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리오프닝 쪽에서는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엔터주 쪽이 가장 좀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단일 종목에 대한 기준으로는 디어유가 될 수 있겠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SM과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SM이 오늘 장중에 4%,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좀 되돌려놨지만 엔터주 쪽에서 이제 디어유와 SM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사실 카카오엔터가 또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카카오엔터 지금은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만약에 카카오엔터도 만약에 상장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엔터주를 또 대표할 만한 저는 또 가장 좀 센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엔터주의 대장이 하이브로 좀 볼 수 있는 것, 시총 대비해서 시총 기준으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카카오엔터에 대한 좀 사실 좀 기대가 좀 남다릅니다. 지금 카카오엔터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레이블들, 카카오엔터에 소속되는 아티스트들의 좀 구성을 보면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해당 종목도 좋겠지만 업황을 살릴 수 있는 대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디어유에 대한 리포트를 좀 보겠습니다. 디어유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서 엔터주 전반에 대한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엔터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엔터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엔터주는 무겁지가 않아요. 일단 종목의 움직임이 무겁지가 않고,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제조기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뭐 사실 이런 섹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접하기 좀 어려운, 조금은 좀 무거운 소재다라고 한다면 엔터 쪽은 조금은 좀 흥미를 가지면 훨씬 더 그 주식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섹터다라고 봐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재미가, 사실 재미만 있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최근 한 1, 2년간 봐온 엔터주 섹터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면 구간 내 매매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구간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구간 내에서의 움직임이 그 구간이, 그 밴드 구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한마디로 차트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이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엔터주를 사실은 놓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디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엔터 쪽으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으십니다. 디어유는 한마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처럼 디어유는 엔터주 중에서 단독 플랫폼으로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엔터 쪽의 플랫폼은 SM의 디어유, 그리고 NC소프트의 유니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니버스를 디어유가 인수를 하기로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고, 그리고 하이브의 위버스, 이렇게 3강 구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NC소프트의 유니버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저는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K-팝 플랫폼 천하통일로 가는 길. 이 플랫폼이 정말 좋은 게,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추가 비용이 안 들잖아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40%에서 50% 정도 되는, 제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폭이 엄청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일단 4분기 실적, 영업이익 보시면 연간 기준으로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컨센서스는 부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K-팝에 대한 뭐 기대감, 그에 대한 팬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해외 매출액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적극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우리 해외 팬들은 국내 우리 K-팝 아티스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그 아티스트가 소통을 한다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지나가기 전에 디어유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저는 디어유의 실적 추이가 결국은 여기는 영업이익만 나왔기 때문에, 영업수익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영업수익에 대한 부분만 나와서 일단은 저는 좀 패스를 하고요. 여기 나왔네요. 디어유 실적 프리뷰 보겠습니다.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좀 볼게요.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이게 아마 제가 480억으로 알고 10억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2022년은 연간 매출액이 480억, 근데 2023년 올해는 790억 원, 약간 80% 정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2024년 내년에는 전년도에 2배 이상의 매출 증대를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은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구독입니다. 구독 경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구독 경제, 사실 한번 만들어 두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독 경제고, 구독자 수 추이를 보게 되면은 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약간 10에서 20%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디어유의 플랫폼 이름이 버블입니다. 그래서 버블의 구독자 국가별 비중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좀 보겠는데, 한국 내수 비중은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중국이 약간 3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기타, 사실 여러 나라로 분포되어 있는 만큼 전체 매출액의 80%가 해외 비중이다.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한국 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 팬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신규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사실 뭐 지금 최근에도 뭐 YG 엔터도 그렇고 신규 아티스트를 지금 계속해서 홍보하기 바쁜 만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티스트들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입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구독자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재밌는 게 구독자가 한번 여기에 이 플랫폼에 들어오면 만약에 나는 이 가수가 싫어, 이 아티스트 싫어, 마음에 이제 좀 나는 이제 이 아티스트에 대한 좀 그걸 빼겠어, 발을 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에서 또다시 다른 아티스트를 갈아탄다라고 해요. 그만큼 유지율이 엄청 높다고 합니다. 구독 유지율이 엄청 높고 약간 90% 이상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안에 아티스트들을 많이 입점시킬수록 결국은 IP가 많을수록 그 내에서의 이탈 현상이 없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디어유가 유니버스를 인수한 부분이 그게 키포인트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디어유에는 당연히 이제 SM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JYP 아티스트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왜냐? JYP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SM의 디어유를 활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JYP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플랫폼에는 SM, JYP 여기다가 유니버스에 입점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 엔터 쪽에 대한 아티스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핫한 그룹이 뭐 아이브라든지, 다들 아시죠? 아이브.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또 입점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에 대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매출 추이를 아까 보셨듯이 연간 기준으로 거의 뭐 한 50%씩 결국 2년 만에 2배로 점프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좀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큰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신규 아티스트를 보면은 예전과는 좀 많이 양상이 달라지고 철저히 준비를 하고 바로 실전에 투입을 해서 바로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이 짧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미 다 털고 왔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이 지금 엔터 4사 합산으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뭐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에 대한 흐름을 보시라고 제가 디어유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을 좀 보여드렸고요. 일단은 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 좋겠죠. 디어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으로 너무 올랐어요. 당장 보시자고는 말할 수 없는데, 디어유 목표가 보니까 5만 원 이상을 잡았더라고요. 5만 원 이상을 잡았다는 건 앞으로 남은 게 한 50%는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저는 그만큼은 아직은 잘 모르겠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1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가가 26,000원이었던가 그래요. 26,000원 대비해서 작년 저점이 22,000원까지 갔었던, 어떻게 보면은 상장에 대한 거품이 다 빠지고 빠질 만큼 다 빠져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 구간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한번 적정 구간을, 그 밴드 구간을 넘어서는 어떤 중요한 시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서는 저는 3만 원 전후로 사실 움직임을 봤었는데, 이미 지금 35,000원 선을 점프했기 때문에 새로운 밴드 구간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좋게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은 더 대기해 보시고, 만약에 좋은 어떤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엔터주가 계속 구간을 달리해 가면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전 JYP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JYP 같은 경우에는 일봉 말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하실 수 있는데, 2022년 코로나 이후에는 이 부분을 일단 좀 빼야죠. 빼고 2021년 상반기까지의
일단 한 1년 정도의 밴드가 있었어요. 밴드 구간은 뭐 35,000원, 4만 원 선대에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이제 작년이 2022년 작년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저도 지금 계속 헷갈려요. 얼마 전에 작년이라고 하기가 좀 아직은 어색한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를 달리했다라고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저점이 4만 원에서 6만 6천 원까지 6만 6만 6천 원대, 6만 5천 원 사이에서 밴드를 크게 키우면서 그 안에서 계속 등락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이 부분이 이 밴드 구간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JYP가 그 엔터주의 좋은 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최선호주를 JYP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JYP가 어떤 엔터주의 좀 지표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구간 내 매매가 가능하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 JYP의 매수 진입 시점을 한 6만 원 초반대까지를 좀 기다려보고 있었거든요. 6만 초반대로 빠지면 6만 원 초반대로 좀 빠지게 기다렸는데, 뭐 디어유 효과인지 카카오 엔터 효과인지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처럼 매수 타이밍을 좀 잡기가 좀 어려운데, 분명히 구간 내에서 등락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보다 더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다리시면서 그때 한번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엔터주에 대한 좀 견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신재생 쪽 그리고 엔터주 쪽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종목 상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종목 상담 오늘 두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좀 상담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는데요. 파란 하늘님, 네. 포스코홀딩스 사고 싶은데 지금은 비싼 것 같고 눌림목 있을 때 28만 원 정도에 사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사실 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지금 오늘 29만 원대에서 지금 오늘 보합 마감을 했고요. 28만 원대 정도? 그죠. 28만 원대 정도로 내려와 준다면은 당연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포스코홀딩스를 지금 주가를 이끌어주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다?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의 원재료에 대한 리튬 광산, 리튬 염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단순히 리튬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에 우리가 철강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가 철강 쪽에 어떻게 보면 굴뚝산업이라고 했었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탈피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2차전지 어떻게 보면 소재주라든지 2차전지 포스코케미칼과 함께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뭐 2차전지 오늘도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작년 저점이 21만 원이었네요. 작년 저점, 주봉으로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주봉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게, 포스코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재평가 받았던 부분은 2022년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2년도 것만 보게 되면은 저점인 작년 10월 21만 원 선에서 반등을 해주는 구간은 2차전지의 강세 구간이었고, 여기에 이제 포스코케미칼의 반등도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리튬 가격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튬 관련
관련 종목, 그리고 리튬 가격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이 하락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좀 가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는 저도 사실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는 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한 28만 원 미만, 한 27만 원대까지 다시 좀 내려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7만 원, 28만 원 사이 정도면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뷰 자체가 다시 좀 살아나는 비슷한 타이밍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겹쳐지는 시기에 매수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는 짧게 가져가는 종목은 좀 아니에요. 이런 워낙에 좀 무겁기도 하지만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구간 매매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런 종목은 분할 매수로 조금씩 담아 두시고 고점에서 한번 싹 털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상당히 더워요. 상당히 더워서 제가 지금 좀 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종목 GS 건설인데요.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는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네, GS 건설 마이너스 15%인데 기다려야 하는지요? 부동산이 얼음이라 건설 회복이 늦어질 것 같은데 손절해야 하는지요? 너무 좀 안타까운 이제 건설주를 좀 보겠습니다. GS건설 마이너스 15% 구간이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25,000원대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매물대가 몰려있는 구간이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정도네요. 그래도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건설주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실 거의 한 일부 종목은 GS건설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주가가 좀 빠진 어떻게 보면 건설주는 가장 또 좀 이 경기 둔화라든지 수요 감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피해를 본 업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설주에 대한 시각은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GS건설 지금 반등이 있었던 시기가 1월 4일이에요. 1월 4일 어떤 일이 있었죠? 부동산 완화 정책이 있었죠. 부동산 완화 정책, 부동산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부분을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의무를 좀 폐지해 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재건축 분양시장이라든지 신규 분양시장이라든지 건설 경기가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건설주 대부분 특히나 중소형 건설주 중심으로 단기간에 한 3일 정도 반등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을 가지기가 사실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좀 공감을 하실 거고요. 저는 건설주에 대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건설주가 반등이 올 정도다 라고 하면 다른 종목은 더 세게 반등이 올 것이다. 한마디로 비교 우위 측면에서 건설주가 조금은 매력도가 좀 덜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에 건설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거나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다시 한번 좀 가져가기에는 좀 어렵고 부동산 관련된 것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손실 구간이 마이너스 15%시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3% 정도 빠졌으니까 만약에 저라면 건설주가 시장이 좋아서 내일이라도 단기간에 시장이 좋아서 오히려 손실폭을 좀 줄인다거나 손실을 만회하려면 15%가 올라야 되네요. 15%가 오르기는 건설주가 지금까지 트렌드를 보면은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좀 최소화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조금 대기를 하셨다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포트폴리오에서 좀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현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섹터, 좀 더 강하게 힘을 줄 수 있는 섹터로의 저는 좀 변화를 주시는 것 쪽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건설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모멘텀을 갖기에 지금 최근에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좋은 게 다 나왔었거든요. 건설주,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에 네옴시티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방문,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단기적으로는 다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좋은 호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기회를 기다리기에는 다른 기회 비용이 좀 아쉽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결국은 기회비용 싸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을 얼마나 더 끌고 갈까, 그리고 끌고 가면은 내 차례가 올까. 지금 시장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이거를 끌고 가면은 나한테도 차익 실현 기회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 자체가 바닥권을 다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2400, 2500을 만약에 좀 뚫고 올라갔을 때 그 회복력이라든지 또는 수익에 대한 폭이 확연하게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저는 최근에 본 흐름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종목으로 가져가시는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시려고 노력하신다기보다 지난 1, 2분기 사이에 업황이 좋았었던 종목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피해를 본 종목들,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업황은 좋았지만 낙폭이 좀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시장만 조금 돌아선다라고 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뷰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작년 1년 동안 업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섹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설이라든지 지금 화학 섹터 같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섹터가 반등을 줘서 작년의 손실폭을 다 만회하기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될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흐름이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떤 앞으로의 좀 좋은 날을 기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좀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마저도 좀 자신이 없다 하시면 현금을 좀 그래도 일정 부분은 항상 유지를 하시면서 새로운 기회에 좀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찐시황, 목요일 찐시황,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내일 또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좀 차분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내일 부디,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 CPI 지수 발표 진짜 긍정적으로 나와서 크게 한번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최근 1월 한 일주일 이상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사실 이 정도로는 아직은 성에 안 차요. 아직도 지수는 코스피 2400을 넘지 못했고, 아직도 코스닥은 7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 정도로는 지금 어렵죠. 빠르게 좀 한번 좀 센 반등이 나와주는 기회가 내일 또는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기대와 함께 오늘 밤 CPI 지수 한번 다 눈여겨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정말 좋은 매매 그리고 좋은 수익 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찐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단은 이번 시간 저 혼자 했는데 어떠셨나 잘 모르겠고, 앞으로도 찐시황 또 기회 주어주시면은 더 좋은 자료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